작년 준우승팀인 한화 이글스. 좌완 핵심 불펜인 김범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 한 줄만 놓고 보면 단순한 FA 이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범수 이적은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팀의 방향, 스토브리그 전략, 그리고 보상 선수 체계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막판, 기아 타이거즈는 분명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기아는 시장을 관망하는 팀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 전력으로 버티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팀이 갑자기 가장 약한 부분부터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 몇 명을 더 데려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아가 스스로 지난 시즌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 기아는 불펜 투수 3명을 연달아 데려왔습니다. 하나씩 따로 보면 개별 영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묶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그것도 미래를 보고 찔러보는 카드가 아니라 즉시 1군에서 써야 하는 전력감만 골라서 말입니다. 즉, 키워보자가 아니라 지금 써야 한다는 기준으로 접근한 영입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기아가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입니다. 지난 시즌 기아는 순위 경쟁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선발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타선 역시 폭발력은 있었지만 문제는 늘 경기 후반이었습니다. 선발이 6이닝을 채워줘도 경기 후반에 흔들렸고 접전 상황에서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로도 드러났고 현장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아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내부 FA 조상우를 붙잡았고 외부에서 홍건희를 데려왔으며 마지막으로 좌완 필승 카드인 김범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세 영입은 각각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조상우는 중심축, 홍건희는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 김범수는 좌완 필승 옵션. 이건 단순 보강이 아니라 불펜 구조를 통째로 다시 짠 선택이었습니다. 김범수는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 불펜에서 가장 계산이 섰던 좌완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화 불펜이 흔들릴 때도 김범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이 압도적인 유형은 아니었지만 좌타자를 상대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 경기를 깨지 않는 투수였습니다.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잡는 투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투수입니다. 김범수는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김범수를 데려오면서 불펜의 마지막 불안 요소를 지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는 B등급 FA입니다. 이 말은 연봉 보상이 아니라 보상 선수 지명이 필수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즉, 기아는 김범수를 데려오는 순간 반드시 한 명의 선수를 한화 이글스에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 변수입니다. 모상 선수 지명은 기아가 이 선수는 괜찮겠지 하고 골라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아는 보호 명단 25명을 제출하고 한화는 그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 중 한 명을 직접 선택합니다. 즉, 기아 입장에서 덜 아쉬운 선수가 아니라 한화 입장에서 탐나는 선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선수 이야기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구조 계산이 핵심입니다. 먼저 자동 보호 대상입니다. FA 자격 취득 선수, 군보류 선수, 신인 선수, 규정상 이미 보호 대상이 되는 자원들. 이 선수들은 이번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기아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풀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투수 쪽을 보면 기아에는 이미 쉽게 풀 수 없는 자원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불펜과 선발을 가리지 않고 전력상 반드시 묶어야 할 선수들이 많습니다. 포수 역시 김태군, 한준수 모두를 묶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내야는 김도영을 중심으로 젊은 핵심 자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외야 역시 수비를 맡길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보호 명단 25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차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모상 선수 시나리오는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깜짝 외야 이탈, 주전급 내야 이탈보다는 투수 쪽에서 한 명이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아 팬 입장에서도 불편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한화는 김범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모상 선수로 반드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즌 불펜에서 빠져나간 자원들이 있었고 지금도 불펜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화는 이번 보상 선수 지명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꺾입니다. 한화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중견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수비, 기동력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견수는 항상 땜질로 버텨왔고 그 부담은 외야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기아의 외야 자원, 박정우가 언급됩니다. 박정우는 화려한 주전도 아니고 당장 팀의 중심이 되는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상 선수 시장에서는 이런 유형이 가장 위험합니다. 박정우의 포지션이 갖는 의미. 박정우는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보상 선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견수는 리그 전체를 봐도 수비 기동력 경험을 동시에 갖춘 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 한화는 이 포지션에서 지난 몇 시즌 동안 계속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임시 대안, 포지션 이동, 땜질 운용. 그 부담은 외야 전체 수비로 번졌고 투수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박정우는 완성형이 아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중요한 점은 박정우가 완성형 주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상 선수 시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입니다. 이미 주전이면 보호된다. 너무 애매하면 매력이 없다.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계산 대상이 된다. 박정우는 정확히 이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중견수 수비 경험, 기동력,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성장 여지. 한화 입장에서 당장 써도 되고 키워볼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왜 투수보다 박정우가 더 현실적일 수 있는가? 모상 선수는 한 번의 선택입니다. 한화는 이 선택을 단순히 불펜 한 자리를 메우는 데 쓸지 아니면 구조적인 약점을 건드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투수는 매년 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중견수는 다릅니다. 특히 수비가 되는 중견수는 FA 시장에서도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 선수라는 특수한 기회에서 이 포지션을 건드리는 선택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기아 입장에서도 박정우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자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야 구성상 모든 자원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전 외야, 백업 외야, 유망주 외야가 겹쳐있는 구조에서 누군가는 명단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박정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아는 불펜을 얻었습니다. 조상우, 홍건희, 김범수. 확실한 방향성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모상 선수 한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한화는 김범수를 잃었고 그 대가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로 박정우라는 이름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화의 판단입니다. 불펜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수년째 해결하지 못한 중견수 문제를 모상 선수 카드로 건드릴 것인가. 그 선택이 발표되는 순간 김범수 이적의 진짜 결말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범수를 잃은 한화의 선택, 모상 선수 한 장으로 불펜을 보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랜 고민이었던 중견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이 나와야 할까요? 모상 선수로 박정우라는 이름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카드가 등장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